그때 당시에 이제 2022년 6월 달에 쇼그렌 증후군 진단 받으시고 6월 12일 날 장염으로 인해서 입원하셨다가 복통이 너무 심하셔서 눕지 못하시고 또 병원에 계속 입원하셨다가 병원에서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원인 불명의 위염, 결장염이다. 진단 받으시고 근데 이제 거기서 설사는 이제 약을 아마 쓰셨겠죠. 그렇게 해서 설사는 멎었지만 퇴원한 상태에서 이제 복수가 찬 상태로 오셨던 경우였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강의 때 이야기드렸던 항액항체 양성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칼프로텍틴 그러니까 장염증 수치도 있고 당화혈색소도 6.5 당류 수치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 면역 수치는 상당히 낮은 면역력 이게 염증 수치는 낮은 형태로 오셨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보면 ADA라고 제가 마지막에 적어놓은 게 결핵균 감염 의심,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것들까지 가지고 계신 상태셨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처음 오셨을 때 상황을 이선영님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6월 달에 처음 입원했을 때 정말 장염으로 입원을 했는데 장염은 그냥 2, 3일 아프면 낫는 병으로 알고 병원을 갔는데 일주일 넘게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퇴원을 시켜달라고 했더니 장염이 깊어서 이거는 좀 더 있어야 된다고 계속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위쪽이나 이 장염이 아니라 저 깊은 소장 쪽에 염증이 있다. 이래서 이분이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이 아니셨는데 소화기내과 선생님이었는데도 이런 장염은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루푸스를 이제 혈액 검사를 의뢰를 했었나 봐요. 근데 루푸스는 이제 6월 달에는 진단이 안 나왔고 쇼그렌만 이제 진단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하고 나서 이제 얼굴에 이런 증상들이 나왔죠. 이제 그 침샘이 마르고 이런 증상들이 6월 달에 나왔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것 같았는데 딱 2달 만에 8월 한 15일 경에 또 다시 같은 증상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병원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 조금 이제 아닌가 싶어서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고 쇼그렌 진단만, 제가 쇼그렌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다 하니까 그 진단만 이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염이 잡혀서 퇴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문을 하셔서 이제 EBM을 실천을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8월달에 처음 뵙고 9월, 10월, 11월 계시는 동안 계속 또 다시 설사가 좀 시작이 되셨어요. 그래서 복수가 빠져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설사가 계속 나오고 물을 안 드셔도 앞뒤로 물이 나온다고 표현하셨는데 네, 물이 여러 개 앞뒤로 나오는 형태, 전신의 피로감, 또 병원에서 입원하셨을 때 또 복막염, 폐염증 소견까지 기록이 있는데 이제 이때 당시 증상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증상이 계속 심해지는 형태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사실 견디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11월 달 당시 저희한테 보내주신 사진이신데요. 얼굴이 이제 붓고 코와 뺨 부위로 이제 보시면 전형적으로 이제 그 루푸스의 형태인데요. 염증이 심하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저희도 사실 예상을 했던 것보다 좀 강해서 놀라기도 했고, 하지만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게 환자분이 느끼시는 불안감과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선영님 본인도 본인이지만 또 가족분들 걱정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상황과 이걸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으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제가 8월 29일 날 처음 EBM을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아프기 시작한 지가 한 9월 중순이에요. 근데 제가 저 염증이 조금 있을 거라는 말씀은 이제 박사님께 들어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계속되는 염증이 있어서 있는데 저는 병원을 안 가고 견뎠어요. 오롯이 한 달 반을 견뎠던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 반응이 항진 반응이었구나. 맞나요?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게 됐고요. 그래서 모든 장기가 거의 폐에서 물 나오고 폐렴도 있었고 물 차고 또 피 빼내고 폐가 망가지고 그다음에 신장 기능, 간 기능, 빈혈, 헤모글로빈이 거의 15만인데 7만 이하로 떨어진 이런 상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였었어요. 이번 당시 상황을 제가 하나 또 기록을 제가 봤는데
이때 당시 이제 11월달 입원 기록인데요. 보면 발열이 있었는데도 병원에서 이제 해열제 투여를 거부하신 기록이 이게 남아 있으시거든요. 아, 병원에서는 37도 넘으면 막 그 얼음팩 갖다 주고 38도 넘으면 그냥 해열제를 넣겠대요. 그래서 저 해열제 넣지 마세요. 그래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저 같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전에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열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웬만해서는 해열제를 안 먹이고 키웠고요. 저는 당연하고요. 저는 해열제는 거의 안 먹는데 해열제 넣지 말라고. 그래서 약을 저는 계속 거부한 게 많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도 속이 그때 좀 쓰리다니까 물약을 그냥 한 달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 주지 말라. 근데 이미 처방했으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한 달치 갖고 와서 그냥 약국 줬어요. 이거 파시라고. 그래갖고 고스란히 갔다가 이거 달라지 말라는데 주더라. 이거 파시라. 그러고서는 도로 갖다 주고 이랬습니다. 예. 해열제에 대한 생각은 제가 그랬었어요. 네. 이 사진이 제가 기억나는 게 이때 당시 그 이선영님 가족분들께서 이제 걱정이 워낙 많으셔서 저희한테 이게 전화도 많이 주시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 가족분들을 설득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네, 저를 좀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특히 동생이 저도 아까 700명 소개했다는 사람이 있듯이 저도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소개를 언니 지금 정상 아니야. 나 건강한데 그러면서 계속 저를 권했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제 소개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은 어떻게 믿고 그러는 거야? 뭐 하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족들이 안티예요. 그 동생 뭐 할 것 없이 하다못해 남편까지도 이거 맞는 거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랬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박사님께서 몇 개월이면 된다라고 해서 병원에서는 안 된다는데 병원에서는 고칠 수 있다는 말을 안 하고 제가 고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은 뭐 당뇨나 혈압처럼 관리하는 병으로 이것도 인식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잖아. 나는 저희 엄마한테도 엄마 같으면 평생 약 먹으면서 살겠어. 그냥 약을 끊고 나는 고치고 싶다라고 이제 그런 의지를 얘기하고서는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간 결과 보면 아까 이제 면역계 흐름을 설명드리면서 중간에 이제 면역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 아까 병원 상태를 말씀해 주셨고 이게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결과인데 보시면 이제 면역 기능이 면역계 특히 백혈구 수치 이제 정상 다 돌아오시고 당화혈색소도 6.5였던 게 이제 5.5 당뇨도 정상으로 돌아오시고 이때 당시 이제 증상이 많이 호전되시면서 좋은 점도 있으셨겠지만 또 걱정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 호전과 악화가 좀 반복되는 과정에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실 수 있으셨던 마음의 동기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약을 복용하면서 엄청난 부작용을 경험을 했어요. 일단은 근 손실이 엄청 되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뭐 아침에 먹은 거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엄마랑 분명히 대화를 했다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기억력 감퇴 그다음에 매일 새벽 2시면 깨가지고 그다음 잠 못 자는 불면증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인데 2월부터 약을 끊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뭐 좀 가면 약이 스테로이드는 한두 알을 줄여주는데 맨 처음은 스테로이드를 10알을 처방을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밥을 일주일 하루에 죽 이만큼 먹고 일주일을 살았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너무 쉽게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후유증.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약을 스테로이드를 딱 6알로 줄이니까 밥을 먹기 시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심하게 아주 겪고 있었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계속 스테로이드만 줄이면 되는구나 했는데 또 다른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스테로이드 때문에 혈압이 올라오는 것 같대요. 그럼 당뇨 처방을 해줘요. 고지혈증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고지혈증 약 처방해줘요. 혈압이 올라갔네. 혈압이 처방해줘요. 처음에 한 약을 제가 오늘 가져왔거든요. 약 한 10개를 줬는데 그 다음에 뭐 스테로이드 주는 그 기분으로 살고 있는 너 행복으로 살고 있는데 다시 약은 그대로예요. 열알. 도로 늘어났어요. 다른 약들이 처방돼서. 그래서 결국엔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막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수로 괴로워하고 이랬는데 저 이거 좀 복수에서 좀 해방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박사님께서 이거는 약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그럼 저 끊을래요. 그리고 그 주부터 바로 끊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2주 후부터 복수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변화가 된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을 정말로 이제 처음에 잠깐 한 일주일 동안 혈압이 막 150, 160 올라가는 그런 약간 약 끊어서 부작용이 있나 싶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약을 끊고 가서 지금 4개월 동안 약 한 알도 안 먹고 있고요. 지금 계속. 그다음에 지금 변화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3개월에 병원을 가야 되지만 다음 달에 병원을 가야 하지만 그러니까 빈혈 수치 이제 병원에다는 약 안 먹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는 약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겠죠. 병원 선생님은. 그래서 빈혈이나 이런 수치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염증 수치는 뭐 진작에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조금 저기 한 게 알부민 수치가 조금 낮은데 이것도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변에 그 거품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씩 호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그 자가면역 질환의 증상 이외에도 뭐 체중도 한 3kg 정도가 감량이 되셨네요. 기록을 보니까. 체중이 3kg가 아니라 거의 10kg. 제가 지금 51, 52가 나가는데 그 복수 찼을 때 62 찍었어요. 62 찍었으니까 저의 이 복수가 거의 7, 8kg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빠지고 나니까 몸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네. 그리고 처음 오셨을 때 체중이랑 비교했을 때 체지방도 많이 빠지신 걸로 또 제가 기록을 보니까 있으셔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대사 기능, 당뇨 수치도 그렇고요. 그런 게 좀 보이셨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주변에 뭐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신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혹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병원에서 하는 거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결국엔 제가 아까 엄마에게 말씀드렸다는 말처럼 평생 약 먹고 그냥 나를 누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거 병을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을 안 먹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 진단받고 딱 1년이 됐는데 지금 계속 호전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할 때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내 안에 기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모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